안녕하십니까. EJ 아카데미 스스로 웹툰 작가, EJ 웹툰 스토리톤 강좌를 맡게 된 김학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EJ 웹툰 스토리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상상력, 창의력, 스토리텔링, 그리고 EJ 웹툰 스토리톤에 대해서, 그리고 EJ 웹툰 스토리톤을 세팅하는 법, 마지막으로 집단 창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상상력, 창의력,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본 강의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분명 다르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상력에 대해 창의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며 그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상상력이란 사람의 인지 기능 중 시각으로부터 기인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인간의 인지 능력인 시각의 언어적 표현이고 상상력의 매개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며 사람의 시각적, 감성적 인지 능력이란 인간의 감성적 해석 능력인 희노애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노애락의 시각적 표현을 우리는 예술이라고도 하고요. 컨텐츠 또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희노애락의 시각적 표현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술가 또는 창작자라고 하고요. 예술에 대해 예술 또는 컨텐츠를 감성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우리는 관객 또는 독자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예술가나 창작자는 예술을 통해, 컨텐츠를 통해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직관 또는 영감이라고 하죠. 많은 경우에 화가가 된다든지 혹은 시인이 된다든지 혹은 영상 제작자가 된다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선배들의 혹은 스승의 창작물을 보게 되죠. 그것을 모방하거나 습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창작 역량을 훈련하게 되지요. 그 과정이 바로 그 개인의 직관과 영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화의 중요성은 시각화, 즉 이미지야말로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능력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심상화의 능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심상화란 무엇일까요? 보통 국어 국문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 심상화인데요. 심상화란 결국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이미지를 만드는 상상의 과정이고 상상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상력이란 바로 심상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의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지를 할 때 먼저 인지한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대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한 대상에 대해서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고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분석 결과 틀, 재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의자를 우리가 대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그 의자에 앉아본다든지 의자를 만져본다든지 심지어는 의자를 혀로 핥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의자에 대한 책을 찾아본다든지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논문을 찾아본다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지한 대상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분석과 해체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논문을 쓴다고 합시다. 의자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바로 앞서 말한 그러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분석을 합니다. 분류를 하는 것이 분석의 의미가 되겠죠. 또한 그 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정보를 분류를 합니다. 그걸 해체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분류를 하면서 종합하기도 하고 혹은 구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보통 분석의 결과 내지는 틀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보통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 혹은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것을 논문의 결론이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논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자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바로 분석 결과 틀 재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논문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인지 과정 중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이유는 창의력의 근원이 상상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은 다르지만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상상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창작자는 혹은 웹툰 작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상상력에 대한 개발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위한 게임이라든지 놀이라든지 혹은 관련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상상력을 키우는 것은 훈련이나 어떤 액션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타인과 사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태도, 즉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태도란 것은 내가 왼쪽을 바라보던 것을 고개를 돌려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상상력은 공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사실은 컨텐츠이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창작자와 관객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컨텐츠,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상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의력이 무엇일까요? 창의력이란 사람의 인지 기능 중 청각으로부터 기인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인간의 인지 능력인 청각의 언어적 표현이며 창의력의 매개 수단입니다. 자, 왜 창의력이 청각에 기인한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주요한 수단이 텍스트일까요? 텍스트는 인간의 이성을 자극하며 사람의 청각적, 이성적 인지 능력인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하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혹은 부분에서 전체를 볼 줄 아는 맥락적 인지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하기 위한 능력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의